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5차시 오늘은 창업 사업 계획서 이해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은 창업 사업 계획서 이해, 그리고 창업 사업 계획서의 구조,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업 사업 계획서 작성 전에 유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창업 사업 계획서 지금 뭐 쓰신 분들도 있고 쓰셔야 되는 분들도 있는데 PSST 사업 계획서가 정부 창업 지원 사업의 주요 양식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한 IR 사업 계획서 양식으로는 사실 적합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일반적인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한 사업 계획서 양식, 물론 사업 계획서는 정의된 양식은 없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업 사업 계획서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창업에 앞서 사업 계획을 정리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여러 가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준비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문서로 정리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정리하면 결국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이게 되겠죠. 그리고 또 창업 이후에 발생될 그런 불확실성을 사전에 좀 최소화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이런 자본 조달을 위해서 투자 유치라든지 정부 지원 사업 수주를 위한 그 자본 조달을 위한 자료로 필요한 내용이고요. 또 사업 운영의 지침,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없다면은 사실 창업 이후에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될지 우왕좌왕하다가 시간을 많이 낭비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사업 운영의 지침, 또 나의 목표 이런 것들을 기록해보는, 작성해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는 사업 아이템을 실행 가능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이자 회사를 대변해주는 강력한 문서로서 회사의 현재 위치, 미래에 대한 비전, 그리고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앞에서도 이유를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보완해서 설명드리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 그래서 단순한 아이디어 또는 경험에 의한 주관적인 사업 계획을 방지하고 인사, 구매, 생산, 마케팅, 재무 등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대해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획 사업을 위한 시뮬레이션 과정이라고 해서 사업 수행을 사전에 연습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예방하고 사업 기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사전의 실수의 점검을 통한 실패 확률 감소로 사업자에게 사업 성공의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제3자에 대한 설득 자료입니다. 이해관계자, 투자자, 금융기관, 정부 및 지자체 등을 위한 설득 자료로서 사업자의 신뢰도를 증진시켜 자금 조달이나 각종 정책 지원을 받는데 활용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소개 자료, 기업 간의 사업 제휴, 납품 또는 입점 계약, 대리점 또는 가맹점 모집, 공공기관의 입찰 서류 제출, 인허가 신청, 기술 및 품질 인증 등을 진행하는데 회사를 소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용도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운영용 있고, 자금 조달용, 인허가용, 기술 평가용, 대외 업무용, 기타 용도, 이렇게 용도가 구분되는데요.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이제 비정형 사업계획서와 정형 사업계획서로 좀 구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금 조달용에서 투자 유치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비정형 사업계획서라고 되어 있죠. 한마디로 정해진 양식은 따로 없다는 거예요. 따로 없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우리가 정해진 양식이 없지만 우리가 오늘 그 학습을 통해서 비정형 사업계획서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고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하면 좋을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아래 보시면 정책자금,
이나 뭐 신용보증 신청용 이런 것들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초기 창업 패키지나 예비 창업 패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서 양식인데,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PSST 사업계획서 양식, 그래서 Problem, Solution, Scale Up, Team 이렇게 해서 네 가지의 정형적인 사업계획서 구조나 양식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번 교육에서 뭐 할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그 이번 교육에서 배울 투자 유치용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면 그 내용을 가지고도 충분히 이 정형 사업계획서 내용을 채우실 수 있으니까요. 따로 뭐 그 준비하시는 것보다 이번 교육에서 사업계획서의 구조를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의 기본 원칙입니다. 신뢰성, 일관성, 이해 용이성, 독창성, 낙관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신뢰성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사업계획서는 소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주장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고 전문가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서 가장 간편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한 자료들에 대해서 출처가 어디 있는지 명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특히 외부 환경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객관적인 자료, 출처가 명시된 객관적인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관성은 결국 전체 구조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스토리텔링을 잘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요. 또 이해 용이성은 사업계획서에서 사용된 용어나 개념들이 관련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 특히 약자는 이제 전문 줄임말이죠.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최초 사용 시 반드시 용어에 대한 해설을 첨가해서 관련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언급할 것이 그 기술 기반의 엔지니어 출신의 창업자분들은 사업계획서를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말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특히 기술성을 설명하는 파트에서는 뭐 일반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어려운 말들로 채워져 있는데, 제가 그런 분들의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드릴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문가라면은 어려운 내용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전문가이지, 어려운 내용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은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는 자료인데 이렇게 해서 설득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수준을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됩니까? 보는 사람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로 맞춰야 됩니까? 라고 하시는 질문에는 대학생이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을 정도, 대학교 1, 2학년 정도가 봤을 때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으로 맞춰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보고서 너무 이게 어렵게 쓰여진 게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창성 부분은 계획 제품이나 서비스가 최초의 혁신적 신제품이 아닌 경우 기존 사업이나 경쟁 업체와 구별되는 자사 제품 및 서비스만의 특징을 부각해야 된다라고 했죠. 이게 아까 전에 수업에 말씀드렸던 그 진입장벽, 차별성, 경쟁력 부분인데요. 여기선 비용 절감도 있을 수 있고, 뭐 가격 인하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한 걸 수도 있고, 또 기술적으로 우리는 진입장벽을 갖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 아이템 설명에서 우리 아이템들의 장점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지 심사위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낙관성인데요. 대내외 여건에 대한 적당한 낙관은 사업 계획의 매력도를 제고하며 오히려 설득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어요. 너무 보수적으로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장래성이 없다는 인상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쵸. 내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는 해결해야 될 문제고 이건 어렵고요, 이렇게 해서 잘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거는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해결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 주면은 문제점이 해결되겠죠. 이런 문제점들이. 그래서 결국 사업계획서에서도 이러한 위기 상황, 어떻게 위험이 닥쳐올지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작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거기서 낙관적으로 대응 방안을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조를 볼 단계인데요. 사업계획서의 핵심 구조 9단계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에 정해진 비정형 사업계획서에서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9단계 구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한번 작성해 놓으시면은 어떤 정형 사업계획서도 대부분 다 이 내용으로 어느 정도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교육에서 이 9단계 구조에 맞춰서 한번 작성해 보시고 이것으로 우리 경진대에서 IR 발표장에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9단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바로 중요한 거는 가운데 있겠죠? 네, 그래서 바로 4번, 5번, 6번 이 세 부분을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죠.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어디 들어가냐? 보셨을 때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약 부분에 잠깐 들어가고 회사 개요 부분에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전체 사업계획서 9단계에서 제품 서비스에 대한 설명은 저 정도로 일부분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 발표를 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처음에 사업 배경, 동기 이 부분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해요. 왜 이게 필요한지. 그러고 나서 사업 아이템 설명을 또 장황하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10분 발표에서 한 1, 2분 남겨놓고 사업 아이템 설명이 끝나요. 그러면 나머지 1, 2분 동안 그 나머지 요소, 외부 환경 분석, 사업 전략, 재무 계획, 실행 일정 이런 부분들을 팀 빌딩 이런 부분들을 그냥 채 맞히지도 못하고 장표만 계속 넘기면서 끝내는 경우도 있고 장표도 넘기지 못하고 끝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투자자들이나 심사위원들이 여러분들의 아이템에만 관심이 있을까요? 투자자들이나 심사위원들은 여러분의 아이템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거를 잘 팔 수 있는지 그리고 충분히 시장성이 있는지 잘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충분한 이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자금이 확보가 되어 있냐는 거죠. 그게 재무 계획이고 잘 팔 수 있는지는 사업 전략이고 또 시장에서 이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지는 외부 환경 분석이에요. 그래서 이 4번, 5번, 6번들을 통해서 그 투자자나 심사위원들은 여러분들 창업 아이템의 가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차별화된 사업 전략이 없거나 그리고 적정한 소유 자금이 너무 많아서 조달을 할 수가 없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으면은 아이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4번, 5번, 6번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한 10분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발표를 분배를 하는 게 가장 좋을지 보시면 표지 목차야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요약 단계에서 한 1분 정도 설명하시고요. 회사 개요 부분에서 여기서 이제 조직도 같이 얘기하니까 한 1분 정도 설명하시고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내 사업 아이템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한 3분 정도 소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5분 정도 소요가 됐는데요. 그 다음부터 외부 환경 분석, 사업 전략, 재무 계획, 위기 대응, 실행 일정을 약 1분 정도씩 소요를 하시고 실행 일정이나 위기 대응의 양이 조금 적으시다면은 외부 환경 분석이나 사업 전략 부분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첨부 자료는
뭐 특허나 수상자료, 인허가자료, 판매계약서, 홍보기사, 뭐 제품 사진이나 이미지 이런 것들을 첨부하는 부분인데요. 첨부자료는 왜 할까요? 결국 앞에 설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객관적인 근거자료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부자료를 첨부하는 거니까요. 이런 첨부자료 준비에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체크 포인트인데요. 구상 중인 사업은 무엇이며 사업 타당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사업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들이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했던 기술성, 수익성, 또 시장성 같은 것들을 분석하는 사업 타당성을 했는가? 네, 이런 부분이고, 구상 중인 서비스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독창성 같은 부분들이 좀 어필이 돼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또는 잠재적인 고객은 누구이며 고객의 제품 구매 동기는 무엇인가 라고 얘기했어요. 현재 고객, 잠재적 고객, 결국 타겟팅을 정확하게 했냐, 목표 고객을 설정을 잘 했냐 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해봤냐는 거고요. 고객의 제품 구매 동기는 당연히 고객의 니즈가 제대로 반영이 됐느냐 라는 거죠. 고객의 니즈가 제대로 반영됐느냐를 확인하는 부분은 사업 동기라든지 창업 배경 이런 부분에서 설명할 수가 있겠죠. 제품 서비스를 고객에게 어떻게 알리고 판매할 것이냐, 이거는 결국 사업 전략, 그러니까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봤느냐 라는 것들이고요. 제품 서비스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이건 역시 중요하겠죠. 그래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경쟁 업체의 가격, 또 내가 원하는 기대 수익, 뭐 여러가지 외부 환경들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가격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고민해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경쟁자는 누구이며 경쟁자에 대한 차별성은 무엇인가? 네, 경쟁자가 누군지 알아야지 경쟁 우위를 설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쟁 업체 분석이 되게 중요하고, 경쟁 업체들 간의 분석을 표로 나타낸 매트릭스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서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 역시 외부 환경 분석 부분이겠죠. 실행 계획과 성장 단계별 운영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해서 아무런 실행 계획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왕좌왕 하다가 시간이 막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뭐 월별로 실행 계획을 1년 동안 가지고 있고, 또 실행 계획에 대해서는 얼마큼 고민을 해봤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고요. 성장 단계별 운영 계획이란 거는 우리가 사업이 아까 얘기했듯이 1차, 2차, 3차, 첫 번째 서비스, 두 번째 서비스, 세 번째 서비스 이렇게 계속 발전해 나가는데, 그런 성장 단계별에 어떻게 운영을 하겠느냐, 매출은 어떻게 증가시킬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더 확장시킬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를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 작성 전에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창업자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자원과 네트워크가 풍부한가 라고 했는데, 우리가 첫 시간에 창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네, 그래서 파트너십도 어떤 것들을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아웃소싱, 외주업체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얼만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보유한 자원은 개인적인 역량도 그렇지만 뭐 팀이 있다면 팀 구성원의 자질과 역량, 또 자본금, 이런 것도 다 인적 물질적 자원이겠죠.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냐, 이런 것들이 부족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보완 방법을 제시를 하던지 뭐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야겠죠. 네. 시장의 수요는 충분하고 장기적인 전망은 어떠한가? 이거 얘기했듯이 이건 시장성이죠. 시장성. 그래서 수요가 너무 적으면은 우리가 매출이 증대가 안 되니까 수요는 충분하고 장기적인 전망까지, 이것 역시 외부 환경 분석에서 들어가야 될 내용입니다. 사업 실현을 위한 비용은 얼마이며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재무계획에서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재무계획은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추정 소요자금, 자금 조달 계획, 추정 손익계산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런 추정 소요자금을 작성을 통해서
얼마 정도 내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얼마 정도가 필요하며 또 그것을 뭐 자기 자본이든 뭐 투자이든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고민을 하시고 작성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창업사업계획서의 이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 창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인데, 지금 인트로 부분은 전체적인 사업계획서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서의 원칙과 구조, 그리고 사업계획서 작성 전 고려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계획서를 각 9단계의 사업계획서를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어떻게 작성할지를 세부적으로 좀 배워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될 거는 PSST 사업계획서와 투자유치 사업계획서는 양식이 다르다. 그래서 우선 투자유치 사업계획서라든지 이런 9단계 이런 사업계획서를 우선 잘 작성하셔서 PSST 사업계획서든 다른 정형 사업계획서에 적용하시는 게 좋다.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나머지 수업을 통해서 완성도 높은 9단계 사업계획서 작성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창업사업계획서 작성 9단계에서 1단계부터 4단계까지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업사업계획서에 대한 이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